네, 그렇습니다. 이제 8.1 대책 때 이미 이제 예상했던 일들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예전에 학습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부동산 신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거래들이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 조달 계획 쓰기 전에 이제 거래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거래 신고제 지금 이제 예상을 웬만한 부동산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예상을 했던 바죠. 요거로 인해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현재 주택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주택거래 신고제의 어떤 기대 효과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편법 증여하는 거 있죠. 편법 증여나 탈세, 불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또 하고 있었고요. 또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거에 대한 주택시장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는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 보자 그러면 편법 증여와 그리고 탈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방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도가 다시 지금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거래에 대한 부분을 좀 방지하는 그런 것도 또 있게 되겠죠. 투기과열지구로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 전역하고 25개구와 과천, 세종,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이렇게 3억 원 이상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분양권, 입주권을 사는 경우에는 계약을 한 후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밝혀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 좀 보시자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에는 자기 자금 차입금을 적고 이제 들어간 돈,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 융자 빼고 본인이 들어간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적고,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임대할 것이냐 여부를 이제 또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도 작성을 좀 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혹시라도 조금 틀리게 잘못 아니면 불법으로 했다 그러면은 신고 내용이 허위였을 때는 300만 원과 실질적으로 실거래 가액의 2%를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택거래 신고제가 그러면 시행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이 지금 되기 시작했습니다.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가 부담스러운 수요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 8.1 대책 이후에 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예상을 했었고, 일부 단지에서 신고제 시행 전에 거래가 몰리기도 하면서 주택 매매가가 위축되기도 하는 현상까지 오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이제 신문에 발표된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본 건데요. 잠실주공 5단지에서는 이달 정비 계획이 지금 이제 통과되면서 잠실 5단지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주택거래 신고제를 의식해가지고 서둘러서 23일과 24일 7건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6일 전에 전부 다 해버려야 돼.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음마아파트 쪽에서는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등 이제 중부동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출처를 밝히고 싶지 않은 계약자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기를 꺼린다. 그러면서 자금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게 부담이었는지 지난달 26일부터 문의 전화가 뚝 끊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등포 7가 쪽에서도 지금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알리는 게 수요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거래가 끊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치동 다더 엄청나게 다 이슈가 되는 곳들이죠.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일부 수요자들, 물건을 사야 되는 수요자들이 주택거래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가 줄 거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을 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가 줄 거고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
구입하는 것 자체를 미루는 거예요. 구입을 미루고 한두 건의 형사가 되는 거래도 이번에 다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 신고 제도에 의해 가지고 거래가 지금처럼 끊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급하게 파는 사람들은 또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을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라도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고, 또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거를 써야 하기 때문에 부담돼서 지금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자금 조달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거래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는 상당히 줄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사항은요. 급하게 예를 들자면 자금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정이나 지금 현재 파리 대책으로 인해 뭐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여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번 연도 말에 이제 이주하는 5만 세대에 의해 가지고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이 올라갈 것으로 또 예상을 하기 때문에 보통 매매를 아예 하지 않고 전세로 이제 버티고 가는 현상을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 자체가 아예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